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문화와 생활 습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차이는 단순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일 수도 있지만 따라하고 싶어도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차이도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미용실의 이것을 보고 이와 관련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점점 고급 미용실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도 관련된 모습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네 미용실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 미용실만의 풍경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길에다가 수건을 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사로운 햇볕에 수건을 말리는 미용실 풍경은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모습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많은 나라에서 집 밖 창문이나 베란다에 빨래를 널기도 하지만 의외로 한국처럼 마음 편하게 빨래를 널 수 없는 나라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크게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과 치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의 경우 옷 외에 빨래를 넣는 걸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마당에 빨래를 넣는 건 상관없지만 한국 미용실처럼 길거리나 베란다에 주렁주렁 빨래를 넣는 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술성을 강조하는 관광도시답게 도시미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옥외 빨래 건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빨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프랑스 남부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가 아이보리색 벽에 빨간 지붕인 이유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유럽이야 외관상의 이유로 그렇다 치고 한국과 동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서는 왜 옥외 빨래가 한국만큼 쉽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다소 충격적인데요. 바로 속옷 및 좀도둑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고층 아파트 없이 대부분 저층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일본 집의 구조상 베란다에 있는 빨래는 좀도둑들의 아주 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유독 전 세계에서 속옷 도둑이 병적으로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일본의 유명 개그맨의 20년 동안의 속옷 절도 행각이 발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한 속옷만 해도 무려 1000벌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부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속옷 도둑이 판을 치고 있어 마음 놓고 베란다나 바깥에 빨래를 넣는 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나올 만큼 일종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준이죠. 솔직히 일본도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고 외국인들의 인식에 일본인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민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대단함을 새삼 느낀다고 하는데요. 해당 주제를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인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본인들은 조심성이 뛰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일본이 이렇게 이상한 좀도둑이 많은 나라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 한국이 택배를 문 앞에다 두고 간다고 다른 나라에서 절대 따라해보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치안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 누가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그래? 90년대라면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솔직히 치안과 경제력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역시 일본인들의 그 음흉함과 이중성은 변하지 않아. 당연히 한국도 좀도둑이 있을 거고 속옷 도둑도 있겠지만 정말 어쩌다 한번 뉴스에 나오는 수준이라면 일본에서는 이런 속옷 도둑을 두려워 빨래를 못 널 지경이야. 한국에서 속옷 도둑은 만인의 관심을 받을 만한 특이한 범죄 케이스지만 일본에서는 유럽 소매치기처럼 너무나도 흔한 범죄라고도 할 수 있어. 일부 일본인들은 속옷 도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 그냥 일반 좀도둑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사상 차이야. 한국에서 2년 정도 지내면서 내 물건을 도난당할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특히 건조하고 있는 내 빨래를 도난당할 생각은 들지조차 않았던 것 같다. 역시 살기에 가장 좋은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야.
같은 일본인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이것도 한국 탓으로 돌리지는 않겠지? 일본은 문화적인 특성상 독특한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아. 일본인들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지. 나도 저 개그맨 뉴스를 본 적이 있어. 내가 일본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 대체 저런 행동은 왜 한 걸까? 저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해. 한국의 셀프 빨래방을 가봐. 정말 대단해. 빨래를 돌려놓고 아예 자리를 비워버려. 심지어 빨래가 끝이 났는데 주인은 보이지 않았어. 나 같은 외국인이 본다면 빨래를 훔쳐갈 생각도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만약 한국인들끼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한국인들이라면 내가 빨래할 자리가 없으니 불편하고 짜증난다고 생각할 거야. 그것을 훔쳐갈 생각은 아마도 1%도 없을걸? 저렇게 옥외에 빨래를 널어뒀다면 아마도 그냥 버리는 거야. 내 것이 아닌 거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름표도 붙여놓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자기 것만 챙겨가는 모습을 보면 신기할 뿐이야. 치안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까지 치안이 좋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저건 당연한 행동인데 왜 우리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이 부럽다, 한국은 치안이 좋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한국에서 택배를 도난당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틀 후 내게 택배가 도착했다고 알림이 왔어. 알고 보니 도난당한 게 아니라 택배 기사의 실수로 다른 집에 택배를 가져다 준 거지. 내 것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택배 기사는 내 택배를 다시 되찾아줬어. 한국은 이런 나라야. 일본은 30년을 잃어버렸다고 하던데 그때 양심도 같이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일본이 주춤하던 사이 한국은 경제력과 시민의식이 일본을 추월했던 거지. 일본인들이 너의 글을 보면 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잃어버린 30년을 한국이 훔쳤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 한국은 굉장히 부러운 나라 중 하나다. 일본 역시 내게 그런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내겐 그저 관광하기 좋은 나라 중 하나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국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놀랄 일들이 많아. 하지만 그들과 같이 생활해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테고, 심지어 얼마 후 내게도 그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린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아. 이상으로 일본이나 외국과 비교되는 한국 미용실 빨래 사진을 보고 느낀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